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심기를 거스른 그런 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청래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정청래 반란군이 정부군 이재명 뒤통수를 치다가 딱 걸렸다 이거예요. 걸려가지고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날아갈 게 겁나니까. 왜? 그래도 이재명은 칼을 갖고 있다고. 칼. 정부의 칼을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떨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정청래가 들켰다고 발각이 돼가지고 무릎을 쫙 꿇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꿇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보안수사권부터 시작해서 특검 뭐 등등까지 당청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의 명을 갖다가 받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대표를 할 때 이재명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몸을 낮추고 위장하고 최고의 충성파처럼 이렇게 보였던 자가 정청래인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국 이재명을 뒤통수를 치고 뭔가 차기를 도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정치행위가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뒤에 김어준 백을 믿고 또 개딸들 백을 믿고 이제 정청래의 오만은 하늘을 솟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솟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그걸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재명의 심기를 거스른 정청래는 지금 사사건건입니다. 보안수사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보안수사권부터 특검 논란까지 당청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이렇게 내몰 정도로 심기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무서움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종합특검에서 또 2차 특검을 하는데 정청래가 당에서 추천한 게 누구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성윤, 정청래의 오른판인 이성윤의 신복을 갖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 대북송금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싹 갖다 놨는데 이게 나중에 들켜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를 죽이려 한 자가 나를 죽이려 한 자를 갖다가 특검으로 추천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칼을 쫙 뺐더니 정청래가 이거 때가 아니다 하고 갑자기 무릎을 팍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잘못했다고 해도 아닙니다. 박수현을 시켜가지고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불경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만큼 불경스러운 지금 입장이 된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또 이 여당은 중수청하고 공소청을 설치한 그 정부안에 대해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 거기에 수사권을 줘야 된다. 당연히 줘야 되죠. 그 말은 이재명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검찰의 씨앗을 수사권을 줘놓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목이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얘기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 언급을 했거든요. 수정해라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를 딱 거절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그러니 이제 결국 이 이재명의 국정 동력은 지금 저하되고 있고 밑으로 추락하고 있고 여당은 마이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청래는 대통령에게 이제 사과는 했지만은 여권 분열은 점점 더 확대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반란군이 속된 말로 이재명 뒤통수를 계속 치는 겁니다. 이걸 어디까지 보고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도 보통 수가 아니고, 이 정청래 수도 보통 수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수가 더 셀 것 같습니다. 정청래는 이 새끼 손가락 있잖아요. 이걸로도 이렇게 딱 제낄 수 있는 힘이 이재명에게는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까불어봐야 아무리 까불어봐야 정청래 까불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손오공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여의주를 들고 마음대로 흔들어봐야 딱 보니까 결국 부처님 손바닥이 있더라. 이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꼴대가 부러질 사람은 바로 정청래가 꼴대가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어쩔 수 없는 자연 발생적이다 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이 정청래가 나쁜 겁니다. 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뒤통수를 빵빵 치면은 되겠습니까? 의회가 입법부가 그러니까 정청래가 대통령 뒤통수를 팡팡 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좌파 진영이 지금 권력 투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격전이 이제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청래가 고발하고 이재명이 진압하는 이런 생태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좌파 진영에는 이런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정청래가 지분이 많고 이재명은 지분이 별로 없다는데 바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기존의 친문이라든가 친노 뭐 등등 친문재인 그다음에 친노무현 전부 다가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좀 취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차기 정권을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거는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차기 정권은 친문 친노가 합친 다시 말하자면 정청래가 먹겠다 이겁니다. 조국하고 우선은 단합해가지고 또 누구 김어준이가 뒤에 있으니까 해서 서희 먹겠다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통일은 우리가 미리 그러나 정청래가 좀 급하지 않나. 대통령에 대해서 벌써 지금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반기를 들었다. 반기를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마이웨이 예외적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 하고 몇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당대표라는 자가 마이웨이 완전 폐지한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요구를. 그러니까 대통령은 영이 안 쓰는 거예요.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보안수사권 검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수사권을 주었다는 나중에 자칫하면 그 칼이 거꾸로 정청래 목으로 들어올까 봐 아마 두려운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정청래 소위 파가 아주 막강하게 있습니다. 김용민이고 뭐고 해가지고 절대 반대. 완전 폐지는 안 돼. 완전 폐지해야 돼. 마이웨이. 우리는 우리가 간다.
이 마이웨이를 자꾸 하니까 국정 동력에 이렇게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급하면 머리는 숙이지만 머리 숙일 만큼 또 되치기를 하는 이 모습, 이 정청래 당의 모습은 참 이상한 고약함이 묻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를 갖다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즉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거기에 변호인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니까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특검에 추천해. 그래서 바로 그냥 조국 땅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령해 버렸어요. 네. 지금 집권 2년 차란 거면 일반적으로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가 나오면 안 되는 시기인데 집권당이 오히려 정부 정책 추진을 딱 잡고서 뒤흔들어 대고 완전히 포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다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가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거에 대해서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인정하면서 끝내 고개는 숙였지만은 이 부분의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직접 사과보다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는 사과하는 방법도요, 콧대가 세져가지고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박수현은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고려해 행사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이제 2차 내란몰이 특검을 또 하는 특검을 선택하는 데서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추천해 가지고 조국 당이 추천한 특검을 이재명은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기 따라 삼천리.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어떻게 정청래가 건건이 가장 중요한 상황을 갖다가 치고받고 하는데 그 불쾌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다음 정권은 자기들이 갖겠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청래가 다음 정권은 갖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을 내 가지고 좀 혼을 좀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딱 자기들이 어떤 머리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성윤 지검장 할 때 그 신복인 전윤철 그때 반부패 1부장인가 2부장인가 했던 사람을 다 추천해 놨어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들이라고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보면 말이죠. 특검보 추천은 이재명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국 측 추천한 사람을 바로 그냥 낙점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김어준 정청래 당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천하가 다 알고 있죠. 친명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합당을 모르게 추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어준하고 문재인이 합당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을 패싱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요즘에 그 로드맵 문건까지도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청래 난이다. 정청래 난이다.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청래가 한 발언을 보면 말이죠.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갔을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하나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싸가지 없는 말입니다. 여당 대표가 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왜 못하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근본이 잘못된 의식구조입니다. 이게. 그 의식구조의 삼자적 표현인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런 의식구조, 그런 말이란 건 딱 여기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순간은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청래 그 말은요, 아마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고 본심 중에 가장 큰 본심일 겁니다. 벌써 그때, 이 사람은 평상심이 이거구나. 반심이구나. 이런 걸 상대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로드맵 문건도 또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현주가 친명인데 이 정청래를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공소청의 그 보안수사권도 거꾸로 가고 있고 반대하고 이재명의 노골적으로 이건 크게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뜻으로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예외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재명의 말은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비틀고 있습니다. 안 돼, 이겁니다. 김용민도 안 돼. 그리고 의회를 지금 완전 장악한 이 정청래는 지금 기고만장하고 그 뒤에 배경이 문재인, 김어준 딱 버티고 있고 또 그분입니까? 노무현 세력도 딱 버티고 있고 같이 함께. 노무현 세력이 누굽니까? 조국이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문재인 세력, 노무현 세력 뭐 전부 혼재돼서 합쳐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장 중요한 거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만약에 정청래가 굽히지 않는다면은 아마 일이 좀 날 겁니다. 네. 한번 크게 일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